건설안전기사 강의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비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구성으로 될 텐데요. 왼쪽은 문제, 오른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죠? 먼저 복잡한 이론이 있죠.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풀이를 한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죠? 물론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단점적인 부분에서는 이 복잡한 이론을 쓸데없는 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제풀이로부터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립할 거예요. 이론을 정립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올 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론을 정립을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즉, 객관식에 최적화된 강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풀이로부터 이론을 정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은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를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습의 순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도식화를 하고요. 도식화해서 머릿속에 그려서 연상식 학습을 하는 거죠. 연상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간략화. 간략화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도 안 되면 이제 암기를 하는데 암기는 최하의 수단으로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해인데 이 강의에서는 이해를 가지고 어떤 암기에 대한 기억력을 지속시키고 또 문제에 대한 어떤 파생력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강의의 비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대한 내수성 시험에 대해서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은 얼마인가?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기 전에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고 이론을 얘기해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먼저 안전인증에 대한 보호구는 뭐가 있느냐? 대상 보호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외우냐면 자, 안전위기 안보방송, 안전위기가 됐다. 안전이 위기인가요? 그래서 안보 방송한다. 안보 방송하는 거죠. 자, 뭐냐면 대상 보호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기타보호구가 있어요. 자,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기타보호구가 있고요. 안전보호구는 뭐가 있냐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뭐 안전하네요. 자, 그 다음에요. 보호구는요. 보호구에 대한 부분에서 보호는요. 보안면, 보안경, 예, 보안경, 또 보호복이 있어요. 보호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은 우리가 뭐가 있죠? 방독 마스크, 또 방음 보호구, 또 방진 마스크 이런 부분이 있고요. 송은 뭐가 있냐면 송기 마스크 또는요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보통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안전모니까 안전모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요. 그래서 안전모는 어떤 부분이 있다? 성능 시험이 중요한데 성능 시험은 이런 키워드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관충전 순환이다. 관충전 순환이다. 자, 내 관통성, 내 충격성, 관충전, 내 전압성, 순환, 내수성, 난연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어떤 키워드로 외운다고요? 관, 충, 전, 수, 난. 관에다 충전하다 보니까 순환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순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관에다가 충전하니까 뭐예요? 순환이다. 힘들다. 뭐 그렇게 외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능 시험에 대해서 보면 관통성은 거리가 10mm 이하여야 된다. 이게 다 이제 10이에요. 자, 내충격성은 뭐예요? 충격 전달량이 4kN 이하여야 된다. 왜 4kN이죠? 죽을사. 우리 이제 보통 안전기사에서 나오는 수치가 4자가 많죠. 왜 그래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을사. 자, 그 다음에 내전압성은 누설 전류가 10mA 이하. 그 다음에 내수성은요.
얘를 침선한 다음에 이게 부풀어 오르면 안 되죠. 질량 증가율이 1% 미만 하고요. 난연성은요. 불에 노출이 됐을 때 연소될 때까지 시간이 최소 10초 정도는 걸려야 돼요. 그래서 10초 이상.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안전모에 대한 성능 시험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관충전, 순환이다. 아, 수치까지 어떻게 외워요? 다 10 아니면 4예요. 이게 보니까 10ml, 10mA, 1 또는 10초, 4 외우기 쉽네요. 그래서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산업안전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독학을 하시면은 그 법령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외우면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것들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하는 방법까지 떠먹여 드리는 게 비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안전모에 대한 어떤 우리 이제 성능 인증 시험은 뭐가 있다? 관충전, 순환, 10, 1, 4. 이해되시죠? 아, 쉽구나. 자, 그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위험예지 훈련이 있는데 자, 위험예지 훈련은 이렇습니다. 자, 내용을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네, 위험예지 훈련은 우리 이제 그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죠? 작업 전에 위험을 예지를 해요. 위험을 예지를 한 다음에 위험을 인지를 하죠. 인지를 했으니까 뭐 한다? 위험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안전을 확보한다. 작업 안전을 확보한다.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예지하려는 건 뭐죠?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 예지 훈련의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자, 위험에는 경중이 있어요. 위험에는 경중이 있다. 즉 고위험이 있고 중위험이 있고 저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위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중대재해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위험에 대해서는 저위험 자체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즉 안전의 근간은 잠재된 위험에 대한 모든 위험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자 목표죠. 그래서 경미한 어떤 위험도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브레인스토밍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외우죠. 자, 비대자수한다. 자, 굉장히 살찐 사람은 자수해라. 자, 보통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냐면 다과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자리에서 좀 더 삐딱하게 앉아도 되고요. 또 장소도 구애 없이 앉아가지고 다과를 들면서 어떤 대량 발언과 또 이제 어떤 그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제시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과자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비대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비대자수. 자, 비판 금지한다. 그 다음에 대량 발언한다. 발언한다.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분방. 그 다음에 수정 발언을 해도 좋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위험에 대해서는 잠재된 위험이나 경미한 위험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제거를 하면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거예요. 즉, 비판은 금지한다. 야, 그걸 안전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게 위험 요소라고 얘기했냐? 하면서 찍어 누르면요. 그러면은 발언이 안 되죠. 그래서 비판 금지한다 하는 거고요. 대량 발언한다. 질보다 양이에요. 양보다 질이에요. 질보다 양이죠. 많은 것들을 발표를 해야 위험 요소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분방에 대한 분위기, 수정 발언, 즉 남의 발언에 대해서 편승해서 수정해도 좋다라는 거니까 비대자수하네요.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볼 수 없는 건 뭐죠? 비평하지 않는다. 맞고요. 볼 수 없는 것은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닌 것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하지 않는다 맞는데 수정 발언하지 않는다. 수정 발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네요. 2번. 뭐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안전 기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 브레인스토밍이 왜 필요한지 이를 보고 뭘 한다? 키워드를 해서 답을 찾는다 하는 거죠. 무조건 그냥 키워드를 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하는지를 알아야죠. 왜 하는지 당위성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어려움 또는 기계의 결함, 환경에 대해서 주의력이
집중 혼란, 신신의 금심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재다발자, 다발자 또는 재빈발자요. 빈발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해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빈발자나 재다발자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상습 미소. 상습적으로 실실 웃으면서 다니는 실없는 웃음을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재빈발자예요. 실없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상황성 빈발자. 그 다음에요. 습관성 빈발자. 우리가 이제 습관성 빈발자가 있고요. 미숙성 빈발자, 소질성 빈발자 또는 소질적 빈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상황성 빈발자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위험 작업자예요. 이 작업이 위험하니까 재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 작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습관성 빈발자는요. 재해 경험자예요. 재해를 경험했으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재해를 또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재해 경험자를 얘기하고요. 미숙성 빈발자는요. 신규 작업자예요. 신규 작업자는 이 작업이 미숙하기 때문에 재해를 유발한다는 거고요. 소질성 빈발자는요. 이건 특수 성격자예요. 특수 성격자. 성격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안전회의 한다고 해도 참석을 안 하고 교육을 한다 그러면 빠지고 뺀질거리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하는 게 소질적 빈발자 또는 소질적 빈발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재다발자, 재빈발자는 뭐가 있다? 상습 미소다.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니까 암기가 되시나요? 아, 된다. 자, 이해가 됐으니까요. 재빈발자는 뭐예요? 현장에서 실실 웃으면서 뺀질뺀질하게 있는 사람. 즉 뭐예요? 상습 미소를 한 사람이 재빈발자다. 그러면 상황성 빈발자가 재 환경에 대한 위험 작업자라고 했네요. 그래서 다음 왼쪽에 보시면 어떻게 됐죠? 기계 설비의 결함, 환경이 안 좋다. 그럼 뭐예요? 상황성 빈발자네요. 그래서 이 답은 2번.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재빈발자의 유형 네 가지는요. 상습, 미소. 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에 대한 단계 욕구 이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자, 매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구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얘기를 했었는데 5단계에서 피라미드처럼 생긴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단계로 한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안사인자, 생안사인자요. 예. 생안사인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자,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불만족이 되면 욕구 저지가 돼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즉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욕구 저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고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인적인 어떤 심리적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래서 욕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슬로우는 5단계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일 저변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냐면 가장 기본의 욕구서부터 만족을 시키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이해되시죠? 예, 춥고 덥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안전 확보의 욕구, 안전의 욕구죠. 그래서 다음 중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뭐예요? 생리적 욕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왜 배운다고 했죠? 우리가 항상 학습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하고 이해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암기를 하거나 해서 어떤 답안의 풀이 능력을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학습의 기본은 뭐냐면 왜예요. 자, 그럼 왜 하는 거죠? 욕구 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이 불완전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유발해서 결국 사고와 재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욕구에 대한 부분의 기본을 이해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야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생한 사인자. 뭐 이렇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쉽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개만 더 하고 끝낼까요? 자, 이제 문제를 계속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동식 비계를 이용해서 밑변의 최소 폭이 2m라면 비계의 사용 가능한 높이는 뭔가?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동식 비계를 그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 강의할 때 이동식 비계를 본 내용에서 하죠. 그래서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여기 이제 가세가 있고요. 또 가세가 있고 또 가세가 있더라 하고요. 자, 위에는 이제 안전 난간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밑변은 1대, 1대, 위는 높이는 4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1대 4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요. 정용 밑에는 뭐 한다? 구전침, 구름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전도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치마 방지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전침에요. 예, 구름 방지는 쐐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 방지는 아웃리거를 얘기하고요. 치마는 치마 방지의 어떤 깔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요. 정형 승강구 즉 우리가 얘기하면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가세를 밟고 올라가면은 쫄꺽 미끄러지면서 큰일 나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잘 보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격 하중하고 뭐가 있다? 안전 담당자 그러니까 여기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전난간이 위에서는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 120, 60을 하거나 90 또는 45 요 사이에 있어야죠. 센치요. 그렇게 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안전대를 설치를 해서 추락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요. 여기 하중은 얼마요? 400km, 250km다.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작업 발판은 우리가 쓰는 작업 발판은 400kg 포스예요. 400kg 포스에 대해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좀 높은 말비계는 우마라고도 하죠. 말비계는 300kg 포스예요. 점점 작아지네요. kg 포스. 근데 꼭대기에 있는 이거는요. 250kg 포스 해서 이걸 지금 이동식 비계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서 전부 다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아, 이 몇 킬로그램 포스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 바닥에 있는 건 400, 그 다음엔 300, 그 다음엔 250 이렇게요. 그리고 1대 4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최소 폭이 2m라면 4배 이하여야 되니까 얼마요? 2, 4, 8, 8m 이하여야 되네요.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이제 와이어로프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와이어로프는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서 와이어로프가 손상이 크다라면 어떻게 한다? 와이어로프를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이 있죠. 폐기 기준.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자,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려고 달랑달랑 한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안전에 내가 이제 어떤 달비계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서 매달려 있다. 라고 한다면 와이어로프가 위험하면 제가 어떤가요? 오금이 저릴 거예요. 오금이 상당히 저리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소변 꼬이지. 소변 꼬이지? 소변 꼬이지? 오금이 저릿저릿하면 소변 볼 것 같이 기분이 좀 이상한가요? 오금이 저릿하면 자, 소변 꼬이지. 소선, 변형, 꼬임, 그 다음에 이음, 지름. 그래서 와이어로프에 대한 폐기 기준은 소변 꼬이지 하고요.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구본은 이렇게 쓰고 폐기 기준을 한번 써보면 폐기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소선은 얼마요? 10% 이상 절단되면 바꾼다. 교체한다 하는 거고요. 변형은요. 변형이나 또는 손상 심각한 것은 폐기시킨다 하는 거고요. 꼬임은 뭐 하는 거예요? 킹킹. 킹킹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이제 이게 킹킹이죠. 꼬여가지고 완전히 단면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또는 이완, 부풀어 오른 거 하고요. 이음매는 없을 것. 이음매가 있으면은 있는 경우는 폐기 기준이에요. 있는 경우. 한 다음에 지름은요. 7% 미만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공칭 지름이 7% 미만 감소되면 폐기한다. 그래서 우리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은 어떻게 한다? 소변 꼬이지. 즉 와이어로프가 손상이 많이 됐으면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버리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소변 꼬이지. 이거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시면 굉장히 외우기 어렵게
이거를 그냥 주저리 써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외우기 쉽잖아요. 즉 와이어로프가 덜렁덜렁하게 위험하면 어떻게 된다? 소변 꼬이지? 보는 사람 움찔움찔 하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선은 10% 절단 또는 변형 심각할 것 또는 꼬임, 킹킹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름의 공층지름이 7% 이하일 것 하면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뭐예요? 달비계 설치 시 와이어로프에 사용할 경우 와이어로프의 조건은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의 조건이니까 폐기 기준이 아닌 것은 하는 건 뭐예요? 이음매가 없는 것은 사용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음매가 있으면은 사용 불가한 거고요.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하기 쉽게끔 이해를 해드리게 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나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부터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론을 확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로부터 어떤 부분이에요? 암기 능력도 배양하고 문제 풀이 능력도 배양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갈 거니까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아, 참, 이 교수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교수에 대한 어떤 능력이죠. 모든 것을 그냥 만약에 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쫙 띄워놓고요.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내용을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을 띄워놓고 그걸 줄줄 읽기만 한다. 그러면은 못하라 하는 건가요? 교수가. 그걸 정리를 해줘야죠. 따라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서 문제를 풀이 능력을 개선시키는 게 그게 교수의 임무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 비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돼서 마치고요. 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많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